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3나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4나노, 3나노의 업그레이드 소식이 많았습니다. 한 국내 증권사는 삼성의 4나노 수율이 75%로 TSMC의 4나노 수율 80%에 육박하고, 이 3나노에서는 60%로 TSMC의 55% 수준을 앞설 수 있다는 내용을 내놨고, 유명 팁스터는 TSMC 3나노 수율이 아직 60% 초반에 불과하다는 업로드도 했었습니다. 이 핵심은 삼성이 4나노에서 많은 수율 진전이 있었고, 3나노는 이미 TSMC와 비등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TSMC 3나노는 핀펫을 그대로 사용해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꾼 삼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3나노부터 원사이드하게 그 TSMC로 기울었던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나노 공정 활용은 이 반도체 불안과 맞물려서 자꾸 밀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올 하반기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부터 3나노 AP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생성형 AI 붐을 맞아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시장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3나노 시대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 얼마 전에는 삼성 3나노 노드에서 생산된 칩이 첫 상용화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바로 테크 인사이츠 보도였죠. 바로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 BT가 지난 5월 공개한 왓츠 마이너 내부 칩셋이 바로 삼성 3나노로 만든 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BT의 자회사 중 하나가 바로 많이 알려졌던 암호화폐 채굴용 칩을 개발하는 판세미입니다. 이 판세미 칩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3나노 칩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와 그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팹리스는 바로 AMD입니다. 바로 AMD의 삼성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인데요. 그 AMD는 TSMC 고객 중에 애플에 이어서 매출 비중으로 2등, 3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애플이야 TSMC 매출의 25% 정도 되는 압도적인 VVIP 고객이죠. 하지만 그 AMD도 X86 시장에서 인텔을 핀치로 몰아붙일 만큼 성장했고, 또 자일링스도 인수해서 몸짓을 불렸습니다. 또 AI 붐으로 GPU까지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 매출 비중이 애플 바로 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쯤에 이미 그 TSMC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인 60%까지 올랐었죠. 그야말로 메이저 팹리스입니다. TSMC에서 2위 고객으로 그간 명함을 자주 올렸던 AP 업체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주춤하면서 TSMC와 AMD의 밀착은 그간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AMD의 최근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먼저 TSMC에서 애플의 위상은 확고합니다. 이 얼마 전에는 TSMC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그 생산 라인을 90%가량 입도 선미한 애플에게 TSMC가 수율이 70%가 될 때까지는 웨이퍼 장당 17,000달러를 밑도는 가격에 3나노 칩을 공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웨이퍼 장당 2만 달러 정도가 표준 가격인데, 그보다도 3,000달러나 밑돌고, 또 그 웨이퍼 장당 수율이 70%를 밑돌 때는 그 17,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애플에게 칩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만큼 애플에 대한 TSMC의 배려는 각별하고 확고부동합니다. 그 AMD 입장에서 더 답답한 것은 애플뿐만 아니라 챗 GPT 열풍으로 엔비디아마저 TSMC 라인 입도 선매에 나섰고, 인텔도 외부 파운드리 물량을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AMD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100, 그 H100, 그 A800, H800 등 그 첨단 GPU가 풍기를 빚은 만큼 잘 나가고 있습니다. DPU 같은 것도 잘 나가는 상황이죠. 심지어 디지타임스 같은 곳에서는 슈퍼 한런의 재가동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텔도 AMD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인 2024년 인텔 CPU 가운데 최대 25%가량이 TSMC 3나노급 노드에서 제작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인텔의 미세 공정 노드의 진척이 더디고 결국에는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텔과 애플이 서로 TSMC의 3나노로 몰릴 경우에 AMD가 원하는 CPU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그간
그 TSMC 라인 입도 선매에서 애플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TSMC 매출 비중에서도 자신에게 한참 뒤져 있는 엔비디아, 인텔의 노골적 견제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지금 리사수 AMD CEO는 대만을 방문 중인데요. 메가트론 같은 페가트론 같은 회사도 들르겠지만 결국에는 TSMC에 방문을 할 것입니다. 특히 리사수는 내년에 나올 3나노 CPU 젠5 출시를 앞두고 3나노 라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SMC VVIP 고객 애플과 GPU 시장의 최강자로서 AI 붐을 일으키고 있는 엔비디아에 끼어 있는 AMD로서는 공급망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삼성과 링크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TSMC를 최고 옵션으로 두겠지만 이 TSMC의 3나노 개발 진척 여부, 경쟁 팹리스와의 생산 캐파 확보 경쟁, 그 TSMC 라이벌인 삼성의 3나노 양산 기술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3나노 수율이 괜찮다는 얘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반면 TSMC는 이 3나노 공정에서 기존 핀펫을 고수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 접촉면이 세 개 면에 그치면서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많아지고 발열에도 취약하다는 그 약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TSMC의 3나노 수율이 예상보다 더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AMD가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첨단 칩에서 활용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그 삼성과 AMD 간의 그 링크설, 파운드리 링크는 해묵은 이슈 같은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AMD가 이미 삼성의 14나노를 통해서 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대만의 디지타임스를 통해서 있었죠. 이때 이 보도가 나왔던 때가 지난해인 2022년 8월 정도입니다. 삼성이 AMD의 그 APU를 14나노에서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도 디지타임스가 AMD의 결정이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최근 유명 팁스터 코너는 그 AMD가 삼성 4나노 파운드리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외신과 팁스 소식들은 오피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을 두루 종합해 보면 삼성 파운드리의 AMD 칩 물량 확보는 그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삼성은 4나노를 5개로 세분화했다는 오피셜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4나노 노드를 5개로 세분화했다는 것이죠. AP 같은 경우야 뭐 이전부터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눈에 띄는 게 바로 HPC 전용 노드인 SF4X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그 HPC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된 삼성의 첫 번째 노드입니다. 이는 삼성이 충분한 고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CPU, 데이터 센터용 CPU, 데이터 센터용 칩을 만드는 AMD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AMD와 삼성 파운드리 링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